이번 우리 전당대회는 뭐 1등 죽이기 전당대회 아닙니까? 성격이 그거야. 그러니까 뭐 당대표도 불출마를 또 하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낙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연포탕을 끓여? 지금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배는 다 파괴시켜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가서 낙지를 잡어? 낙지 없는 연포탕. 낙지 없는 연포탕인 거죠.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좋아하잖아요, 이 국민의힘. 아, 그건 민감하네.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의원님 왜 웃으세요? 내가 보니까 저기 네. 영주 씨가 네. 목숨이 곧 달라니까. 살려주시죠.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용기 있는 분, 용자 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의 용자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서울시 송파갑 이 철갑을 두른 수호자 김웅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 차클 차이나의 클래스에서 2018년에 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벌써 그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하신 분이셨고 네. 지금 이제 의원님으로 만났는데 네. 5년 동안 어떻게 조금도 안 늙으셨어요. 이렇게 서로 덕담으로 먼저 시작하는 네, 분위기인가 그쵸. 보죠? 네. 깔아내. 용주 씨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발언을 못 하겠어요. 예. 늙었죠,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뭐 영주 씨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진짜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작가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그 여의도가 좀 물이 좀 좋은가 봐요, 그죠? 송파가 좋죠. 송파 좋죠. 석촌호소 쪽 아니에요? 저는 여기 올림픽공원 쪽. 올림픽공원 쪽이구나. 그 올림픽공원하고 네. 성내천이 있는 곳이어서 거긴 더 좋지. 새벽에 항상 달리기 하는,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는 놈이 접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용자쇼에 이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용자의 룰. 용기 있는 자만을 모시는 저희 용자쇼에 오신 만큼 다소 좀 불편하거나 곤란할 수 있는 질문에도 용기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Yes or no?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급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한창 열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예측하시는 당대표 당선인과 최고위원 5명 예측해 주실 수 있나요? 당대표는 일단은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허은하 의원과 우리 김용태 전 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 가지고 뭐 이만희 의원, 태영호 의원 이 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최고는 이기인이 아무래도 좀 지금 윤핵관 표가 갈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기훈 불꽃 남자가 되지 않을까. 불꽃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우리 전당대회는 뭐 1등 죽이기 전당대회 아닙니까? 성격이 그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뽑는 민심 1등 유승민 아웃 시키고 뭐 당심 1등 지금 아웃 시키고 이제 어부질이 1등이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든 1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회예요. 그럼 만들어놓고 다 죽이는 건데 일단 한 2번 정도 지금 윤핵관들이나 나서서 죽이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감이 생겼고 총선 때 이렇게 가면은 진짜 우리 당 망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당원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바보들이죠. 의원들은 본인도 의원님이시잖아요. 바본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하고 별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때도 매일 사기꾼을 봤는데 여기 와서도 막 매일 보는 느낌. 근데 옛날엔 건너편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같은 선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의원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건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주자. 네. 대통령이 좀 싫어한다는 사람은 제거를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그 정서가 사실 나경원 의원 때 바뀐 거죠.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이제 내리고 많이 자란 나무인데 그렇지. 그거를 잘라내니까. 맞아요. 그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이돌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돌. 그리고 그 초선들 그 성명서가 진짜 컸어요. 네, 그렇죠. 저는 나왔죠. 도대체 왜 욕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경원이 뭐 저기 배신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뭐 유승민도 왜 배신자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나경원 보고 배신자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 나는 아직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 나와서 싫다 위에서 얘 싫다 그러면 일단 배신자라고 하는 것 같아. 다 배신자예요. 나도 배신자가 돼.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또 배신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튼 세계가 되게 독특해요. 네. 아무튼 되게 독특한.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 그 전략이 그러니까 뭐 배신자로 몰아서 그리고 뭐 대통령이 싫어해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붕괴했다. 네. 이번에도 박소영 의원이 또 와서 대통령이 또 붕괴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나 이러다가 진짜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붕괴가 그냥 붙을 것 같아. 이게 아니 그 예전에 조선 사람들은 그걸 썼잖아요. 이름 앞에 아호. 아호를 써요. 분계 윤석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친윤이 아니고 반윤이 할 짓이지. 왜냐하면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토론회 때 기분 나쁜 이야기해서 붕괴했다. 네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2번 뭐 가출해서 붕괴했다. 네. 나경원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붕괴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번에 또 저기 안철수 보고도 또 뭐 중간에 나가서 인수위 때 또 나가서 붕괴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붕괴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붕괴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나가면 다 붕괴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통령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일단 대통령이 붕괴했으니까 얘는 나쁜 놈. 그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거죠. 이젠 그건 안 하고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그 최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노출이 안 돼요. 맞아요. 고개 숙이고 일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책도 안 나오고 그리고 대중 접촉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뭐냐? 윤핵관들이 나와서 안철수를 욕하고 뭐 그럴수록 거기에만 기사가 나오는 거죠.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네. 조언을 드리자면 네. 되도록 안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본인의 그 숨겨진 마음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철수 이제 나오지 마라. 아니 나오시더라도 이제 네. 선거를 하실 때 네. 옆에서 윤핵관들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만 유지하시면 된다. 괜히 나와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당대표에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 제가 근데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가 당원은 아닙니다만은 윤심 이 5인방 당대표까지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제 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의 강신업 그리고 최고위원 5인 김세의, 류여해, 신혜식, 전광훈, 장예찬. 어벤져스네. 이거 완전 어벤져스. 이거 진짜 야. 윤심 5인. 가디언즈 오브 윤 아닙니까, 이거? 지구도 지킬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완전 가능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 픽이, 이 할아버지, 할머님들. 아니, 근데 네. 몇몇 커뮤니티에서 네. 진짜 그렇게 이렇게 찍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막 이렇게 찍겠다. 지금 뭐냐? 바닥 한번 찍어라. 네. 니네 한번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자. 막 이런 거 같은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전 이게 최상이라고 봐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심을 따라가고 싶어서 이런 픽을 해봤는데. 진짜 크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이번에 그러면은 네. 장예찬 씨가 아마 이거 되고 나면 최고위원. 무슨 청년 재단인가 뭔가 그 네. 자리 가시면 될 거예요. 좋죠. 네. 저도 이사장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의원님이시잖아요. 저도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극소수라. 극소수. 우리 당에서도. 네. 안 그래도 그 극소수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의원님은 그 유승민계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남이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그죠.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친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승민계? 유승민계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계파는 네네. 그 사람이 뭐 돈과 조직과 공천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뭉치는 것이고 사실 뭐 유 대표가 뭐 공천을 주고 돈을 주고 뭐 그건 조직을 땡겨주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유승민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유승민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아, 그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그렇죠. 될까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승민 그 전 의원님께서 당대표에 또 불출마를 또 음,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일단은 네. 여의도에 딱 와서 보니까 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여의도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그 기자들 전부 다 네. 쪽대본 정치야. 쪽대본이요? 쪽대본은 그날 그날 대본 나와서 그날 찍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3개월 뒤에 뭐가 일어나나, 6개월 뒤에 뭐가 일어나나, 1년 뒤에 뭐가 일어나나 이걸 따지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가 하나 터지면 거기에 바로 편승해야 되는 거야. 진짜요? 뭐, 오늘 이게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날 잊어먹고 까먹고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조직하고 돈과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휘발성 있게 갈 거면.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유 대표나 유 대표를 돕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네. 조직도 없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씨나락이 막 몇 톤이 있어요. 네. 그럼 비행기에서 뿌려도 되죠. 네. 어? 그쵸. 그래도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근데 씨나락이 딱 한 마리 있어. 네. 근데 이 한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은 시기에 딱 맞춰서 봄이 됐을 때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응달이 지거나 자갈이 많거나 잡초가 많이 자랄 것 같은 데는 거긴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양지 바르고 좋은 곳에만 정성껏 뿌려야지 간신히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뭐냐, 어차피 지금 룰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무실 얻을 돈도 없는데 당원 100%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문자를 계속 날려야 돼요. 당원들을 당원들은 상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나한테 문자를 안 보내준다. 그러면은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결국 그게 돈인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 같은 경우도 동원을 하려면은 네. 각 지역에 있는 당협이나 그 지역에 있는 뭐 우리 당에서 이른바 그 동네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우리 대의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막 그런데 이렇게 그 돈도 쓰고 조직을 낭비를 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번에 정말 봄이 되었을 때 그때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씨나락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선거 나온다. 네. 그럼 나오면 분투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막 보면서 와, 그래도 유승민 진짜 열심히 잘 싸운다. 아, 네. 유승민 그래도 속 시원하다. 네.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그럼 봐왔습니다. 맨날 봤어. 네, 맨날 봤어요. 맨날 봤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이게 당원 100%에다 결선까지 나오면은 결국 안 돼요. 그리고 저쪽은 나경원 뭐 죽이거나 이거 죽일 때 보면 알지만은 사람 약점을 잡아서 말도 안 되는 걸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네. 저기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술집에 가서 술 한 번 먹은 게 성상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다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무고로 지금 송치된 건 경찰에서 송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유튜브 보고 보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라서 어거지로 지금 올라간 거지만 그거 자체도 지금 기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네. 법률적으로 무죄라는 게 무혐의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프레이밍이 남는 건 뭐죠? 이준석 하면 성상납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 대중들 마음속에는 그렇죠. 성삼납만 납니다. 근데 자, 총선 때 생각을 해봐. 총선 때 되면 예를 들면은 박빙인 지역이 많잖아요. 수도권 같은 네. 데서. 이준석이 나오면은 아무리 못해도 500표에서 1000표씩은 갑자기 어떤 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이 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 당 찍을 사람이 안 찍지는 않지만 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준석이 왔다네? 라고 해서 찍어주는 표 500표에서 1000표예요. 그것만 전국적으로 250개 선거구에서 그것만 모아놔도 네. 이게 기본적으로 20, 30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략적 자원을 네. 우리 스스로 죽여버린 거예요. 송상납이라고. 네. 프레임을 쏴서. 자, 그러면 다음번 총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 솔직히 윤핵관들 내세워가지고 아니, 우리 당장 내가 송파갑에서 총선을 하면 네. 누가 와서 좀 지원 유세 해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면 네. 1000표씩 떨어질 텐데. 아, 그래요? 당연하죠. 뭐, 모르죠. 뭐, 장해찬 이제 최고 네. 청년위원이 그러세요. 오셔서. 거긴 1000표가 아니고 한 3000표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자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에 있었을 때 다음번에 대권 주자 1위는 유승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유승민을 그때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었을 때 아마 또 뭐 배신자 프레임이나 뭐 온갖 것을 다 갖다 집어넣겠죠. 그쵸. 그걸 집어넣고 나면 그때 가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가을쯤 되면 대강 공천 윤곽이 이제 섭니다. 네. 대강 공천에 윤곽이 서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결국은 왜 나는? 검사 출신한테 내 자리 뺏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당이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올 텐데 네. 그때 예를 들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아, 그때 대장주가 이제 그렇죠. 유승민 전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용두 네. 씨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출마를 해. 네. 수도권에서 지금 출마를 하면은 지금 우리 당에서 이른바 정말 대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네. 와서 유세를 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홍 의원이 그렇진 않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시면. 저는 고발사주가 엮여서 아, 뭐. 별로 그렇네. 이게- 본인도 프레임이 있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원- 이제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안 나온 이유는 아직은 파종 시기가 아니었다. 아직은 봄이 오지 않았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은 씨를 아직 뿌리려면 겨울이다. 봄에 뿌려야지. 네.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뭐 없고. 듣기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걸 좀 땡겼으면 안 되나? 아 우리 준석 군은 네. 형님 제가 이번에 해서 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물어봤어요. 네. 야 준석아 너 진짜 그걸로 해서 많이 벌었다면서 거의 다시 본전으로 갔어요. 날아갔구나. 그래서 네. 그 실제로 정말 이게 음. 당원 100%로 가게 되면 돈 쓰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당대표 선거 한번 나가봤잖아요. 네. 실제 선거는 밖에서 봤었을 때 뭐 기계나 나의 소신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일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조직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특히 당원. 큰 조직이 있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은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면 네. 우리 의원들보다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이렇게 되다간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치는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의료직처럼 생활하고 있다. 네, 근데 오히려 당원들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 파종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리 잘하십니다. 네. 작가님.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 건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지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추를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뭐 이런 확신 같은 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농반 진반으로 올해 아마 비대위는 2번 설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두 번이. 네, 어떡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두 분이 네네.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냥 오피셜로 나와버렸잖아요. 공천을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뭐예요? 뭐. 공천권 행사할 때까지 네. 당대표로 두지 않겠다라고 이미 벌써 밝히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은 어제부터만 나와서 뭐 붕괴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어차피 이 사람 돼봐야 오래 갈 거 아니니까 찍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설마 했던 게 지금 다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럼 반면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가 네. 그러면은 그럼 잘 될 것인가? 네. 역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첫 번째 뭐냐면 네. 본인이 지금 연포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예. 전부터.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음. 표가. 그래서 지금 갑자기 김장연대 깨고 나서 이제 김장 다 담았다라고 네. 하면서 그동안 이용해 모았던 우리 장모 의원님은 그냥 네. 칼같이 버리고 또 네. 장모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분개. 분노하면서 네. 막 그 안에서 막
온갖 재밌는 얘기가 다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그 체제 가지고는 중도를 향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포탕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게 그렇게 아니 자기가 지금 했던 게 김장만 살다가 나와가지고 낙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연포탕을 끓여? 지금 낙지 잡으러 가는 배는 네.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라는 배는 다 파괴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가서 낙지를 잡어? 낙지 없는 연포탕. 낙지 없는 연포탕인 거죠. 그냥 뭐 저기 MSG 팍팍 네. 치고. 근데 그게 누가 속냐고. 안 속죠. 그렇죠. 게다가 그 지금 장재훈 의원도 하는 것 중에 내가 사무총장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나올 정도 되면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 사실상 장재원이 뒤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좌지우지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 그럴 일 없어요라고 굳이 말을 하는 해명을 해야 될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벌써 그렇게 굳어진 거죠. 연포탕까지. 네. 자 이런 문제에서 자 김장연대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하고 장재원이라는 그 중간 매개체 아니고 직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장재원 의원 입장으로 갔었을 때는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선거를 지금까지 치르고 나면서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좀 원한을 많이 쌓아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이번에 이번 나경원 사태로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당은 완전히 윤핵관의 당이 되는 건데 예.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 네. 대통령께서는 네. 나보다 어떻게 당 지지율이 더 낮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중계하실 거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총선을 하려면 중도로 안 나가면은 죽는 건데 지금 저쪽 사람들은 집도끼만 다 지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네.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좋아하잖아요. 이 국민의힘. 아, 그 민감하대. 민감하대. 예. 뭐 천뭐 네. 민감하긴 한데 네. 뭐 저기 아닙니다. 저희는 뭐 예. 미신이 아니고 과학을 예, 또 존중하는 예, 정당이고 과학 방역도 좋아하셨고요. 그럼요. 예. 과학이죠. 우리 네.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뭐 이번에 뭐 안 나가냐 그러길래 야 나 3개월 하려고 빚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게 바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마저도 그 기간이 엄청 짧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번 하고 그리고 비대위 서고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아니다 뭔가 진짜 혁신적인 국민들 앞에 진짜 이 당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우리 다 죽는다 네. 대통령까지도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면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비대위가 한 번 더 서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100일 뭐 기념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당대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비대위 체제로 계속 그렇지. 영원히 이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우리는 뭐 나쁘지는 않고 나쁘죠. 나쁜데. 나쁜데 이제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저 당은 비대위당. 네,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주당은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비대위가 서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겠죠. 또 누가 비대위 누가 나오더라도 네. 민주당은 비대위가 섰다는 것은 네.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진다는 건데 네. 이재명 당대표가 없는 민주당이면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버겁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뭐 윤심만을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강신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건심을 또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윤심보다는 건심이 조금 더 확장력이나 파워가 센 게 아닌가라는 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네. 사실은 그분 그 여사님에 대해서 네. 여사님이 상당히 정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늘 항상 어떻게 대중들한테 접촉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확실한 자기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에타상이다.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른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빛의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자세가 네.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자세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 막 이런 거. 네. 근데 사진을 찍고 나면 아시죠? 멋있어요. 사진 찍고 나면 그게 희한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나온 게 이게 뭐 전문가가 찍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런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도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정치인이 어느 정도 어떤 이미지로 내가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윤 대통령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코디가. 대통령 코디 누구예요? 왜 바지를 그런 걸 입히지? 여사님일 텐데. 근데 왜 바지를 왜 뒤집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왜 여사님은 굉장히 예쁜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저 속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세외 순방하는 걸 사진을 이렇게 막 보고 아니 영상 그것도 보면 뭐냐 만약에 보이고 있는 모습과 이미지와 행동과 그 사람이 던지는 어떤 그 멘트나 이런 게 다 같이 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탈하고 뭐 이런 거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붕괴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 그렇죠. 이미지 간에 서로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보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이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막 자식아 한 잔 먹고 막 풀자 뭐 이러면서 뭐 야 니 그러면 뭐 어디 뭐 저기 저 총리 한번 해볼래 뭐 이러면서 야 나 좀 한번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갈등을 만약에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통이 돌아가는 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역시 그러면 괜찮은 아저씨네. 저 아저씨 봐라 야 이러면서 아저씨 뭐 통 크네. 괜찮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서로 잘 안 맞고 있는 거지. 뭐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옷을 잘 입고 나온다고 그랬을 땐 또 이쁘게 봐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장모 의원님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분만큼 옷 잘 입는 사람 없어요. 명품만 입고 잘 입죠. 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 옷 잘 입는데 그러면은 안 돌아가는 바지 입었으니까 좋아해줘야 되잖아. 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해줘요. 물론 버스 타고 다니시는 그 네. 저기 산악회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이 대중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 여기하고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영주 씨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아니 뭐 저는 잘 입으라고는 한 적 없고 그냥 핏에 맞는 걸 입으라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웅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게 녹화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2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기대해 주시면 2부에서는 더 다채로운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